네, 장 마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코스닥의 지수가 계속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습니다. 오르락한다는 게 뭐 상승까지 보이는 건 아니고요. 4% 넘게 밀리다가 갑자기 또 3%대 하락을 보이다가 그 안에서도 움직임 변동이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오늘 또 눈에 띄는 건 수급이에요. 지금 코스피 시장 안에서 개인과 외국인의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개인은 1조 원 넘게 사고 있고 외국인은 1조 원 넘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애매한 포지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외국인이 8천억 원 넘게 사고 있어요. 이 숨은 의미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긴급진단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이건희 부장, 유창희 본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수급 살짝 봤는데 부장님. 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딱 지수만 놓고 봤을 때 네. 코스닥에서 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오히려 네. 코스닥에선 사고 있어요. 이거 뭐 제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외국인의 이 수급 행보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요? 일단은 뭐 지금 빠져 있는 오히려 지금 뭐 계속 매수 물량이 늘어나고 있죠. 네. 수량이. 그건 무슨 말이냐면 빠지는 종목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장 자체가 2차 전지 관련된 일부 종목들이 갑자기 투매가 나오면서 확 하락했죠. 네.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뭐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5%까지도 한번 갔었는데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밑에 있는 물량을 좀 잡아내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피해본 종목들이 뭐냐 이런 아까 질문도 아까 있었는데 네. 다 피해봤죠. 예, 그냥 에코프로비엠이나 에코프로는 3, 4%뭐 이렇게 빠졌지만 지금 현재 다른 종목들은 뭐 지금 7%, 8%, 10%씩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 지수가 빠지면서 지수를 추정하는 이제 펀드들은 매도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이제 경매 패시브 자금들이 매도를 하면서 그 물량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은 좀 잡고 있다. 뭐 이제 과하게 빠진 부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하는 국면, 그다음에 밑에서 좀 싸게 잡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는 또 반대로 매도를 하고 있고 코스피 매도 물량은 어제도 체크를 해봤는데 어제 코스피 매도 물량의 대부분 포스코 홀딩스였습니다. 외국인들의. 그만큼 이제 지금 아마 포스코 관련된 그룹 종목들의 매도 물량이 계속 지금 외국인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열심히 안 사고 그쪽으로 많이 팔면 당연히 매도 물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아니 2차 전지 쪽에서의 수급이 빠지는 건 알겠어.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특히 오늘 오전장까지도 시장의 과열이 또 2차 전지에서 보였기 때문에 네. 근데 2차 전지가 하락하면서 지수가 밀릴 때 네. 왜 내 엔터주가 빠지는 거야? 왜 내 자동차주가 빠지는 거야? 이들은 EU가이시 올랐고 뭐 실적 기대에 네. 올랐고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 왜 이 종목에서 더 많이 빠지는 거야라는 불만 섞인 이야기도 봤거든요. 네. 이게 다시 말해서 2차 전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증시의 문제로 번질 수도 있는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그럴 가능성은 아직은 좀 적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겠죠. 네. 그러니까 과거의 패턴을 본다라면 주도주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시장이 같이 그냥 같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 주도주는 무너졌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조정이 좀 나오죠. 조정이 나와주는데 다른 이제 그동안 못 올랐던 종목군들이 올라가주면서 주가 지수가 이제 그 키를 맞춰주는 모습인데 저는 약간 2번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날 뭐 좋게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네. 일단은 글로벌 증시가 따로 폭락이 나올 만한 이슈들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물론 오늘 FMC 이슈들이 있고 또 빅테크 실적에 대해서 약간 희비가 엇갈리는 게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 증시가 갑자기 뭐 3%, 4%씩 하락할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네. 또 뭐 중국이 약간 변수는 있지만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연계성은 예전보다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만 갑자기 막 5%, 10%씩 무너진다? 그럴기에는 뭐 하루 정도는 오늘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리나라만 계속 하락한다라고 보기에는 네. 뭐 천재지변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늘 2차 전지만 올라와주면서 나머지 종목군이 먼저 쭉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전지가 하락을 했죠. 네. 나머지 종목군이 더 하락했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시장의 외국인들이 일단 오늘 시장을 그냥 놔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2차 전지 무너지면 다른 종목에 매수해주면 매수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겠지만 에코프로가 아까 2시쯤에 한 10몇 분 만에 그 20% 변동성이 네.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뭐 삼성전자를 폭발적으로 매수한다? 이러기보다는 일단 오늘은 그냥
그냥 놔두는 거죠. 아, 아예 손을 놨다. 네, 손을 놓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 뭐 혹은 이럴 때 이제 뭐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면 이런 쪽에 그동안 좀 많이 하락한 종목군들 쪽에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진정시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 2차 전지 쪽에서의 진정이 나타난다면은 괜히 피해봤던 매를 같이 맞았던 종목들의 경우에도 회복세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오늘 바로 그게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외국인들이 손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네. 대응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고 저희 시청자분 중에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오늘부터 반대 매매 출회했습니다. 앞으로 며칠 반대 매매장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또 한 번 급락 나오면 무서운 게 그 이후에 후폭풍 반대 매매거든요. 뭐 그거는 뭐 항상 있는 얘기고 네. 그거 의미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뭐 그거는 자연스러운 그렇죠. 뭐 어차피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오면서 빚내서 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더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이제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보면 뭐 아직은 반도체가 오히려 더 빠졌죠 오늘은. 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종목들은 리바운딩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한간에 지금 저희도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 사실은 매니저들이 일하기 싫다 왜요? 할 정도로 아니 이렇게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움직이는데 어떻게 내가 주식거래를 하겠냐. 예, 그러니까 이게 급등했을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네. 에코프로나 뭐 이런 종목들이 급등했을 때 나왔던 얘기인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 빠지게 되면 사실은 좀 적당한 조정이 나와줘야 되는 국면에 나오지 않고 계속 가는 그런 밈주식처럼 돼버리면 사실 주식시장이 이렇게 이제 부작용을 걱정했었는데 저희는 오늘이 그 부작용이 나오는 날이죠. 네. 그 종목이 빠지면서 지금 다른 종목들까지 다 끌고 내려가는 형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결국엔 지수를 파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프로그램 매도에 의해서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냥 코스닥을 팔기 때문에 네. 다 같이 빠진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이제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제 후폭풍이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이제 뭐 그 진정이 좀 되겠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격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게 올라가면 당연히 누군가가 폭탄 던지기를 할 텐데 네. 한 명이 크게 던지고 나니까 갑자기 쫙 빠져버리죠. 순식간에. 네, 순식간에. 그것도 이제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이제 해소가 되려면 이게 조금 더 조정이 나오고 이게 뭐 이제 변동성이 좀 줄어들면서 하락도 뭐 1, 2%씩 하락하면서 이게 좀 이제 좀 잔잔해지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 먹거리를 또 생각을 하겠죠, 시장은. 그렇게 해서 저는 뭐 여전히 오늘 좀 피해를 많이 봤던 종목들은 빠르면 내일 아니면 뭐 이번 주 안으로 뭐 리바운딩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빠르면은 리바운딩이 또 나와줄 것이다라는 거고 두 번째 질문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루즈님이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과하게 오르긴 했지만 2차 전지는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반도체는 최저를 지나고 있으니 2차 전지 과음이 조금 빠진다면 반도체가 가지 않을까요? 오늘 저희가 또 이 수급 이동에서 가장 많이 거론하는 게 반도체였는데 유창희 대표님이라면은 이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그렇다면 오늘 반도체주들도 사실 반등할 줄 알았는데 다시 또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럴 때 매수할 만한 종목이 있어 보이는지 저희가 마감해서 한 달 준비하게 됐는데 이거를 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나게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위기가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뭐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주식시장에서 매수하기 좋은 날이 있나요?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라는 게 있을까요? 타이밍은 그러니까 그 자리가 결과를 알고 나면 그쵸. 알 것 같은데. 그 자리가 좋았다 안 좋았다라는 것은 지나고 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주식을 도망가야 될까요? 혹은 사야 될까 이런 말씀을 묻는 것보다는 지금 같을 때 우리가 눈여겨보았던 종목군들이 한 번쯤은 공략을 해볼 수도 있다라고 보면은 그런 종목을 사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분들은 에코프로 못 샀으니까 지금 마이너스 4%에 난 사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또 어떤 분들은 그동안 좋은 그 뭐 삼성전자 7만 원, 7만 3천에도 못 샀는데 7만 원 무너지니까 더 못 사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본인의 그 보는 기준에 뭐 서치하고 있었던 종목이 사고 싶은 가격에 왔다라면 사는 게 맞다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도체가 많이 못 간다. 반도체마저도 못 가면 시장은 상당히 큰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반도체는 기술적이든 뭐든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서 좀 다른 쪽에 대해서 뭐 솔직히 저는 뭐 자동차 계속 좋게 보고 있는데 좀 실적 기대주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를 오늘 내일 좀 가져가 보시면 뭐
8월 달에는 조금 더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막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오늘장의 하락이 시장에 무너지는 징조라기보다는 2차 전지에 있어서 약간 과한 상승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공포 속에 매도를 하며 네. 순식간에 찰실현 매도 속 시장이 움직였다라고 평가하셨어요. 그럼 이건희 부장님, 오늘 저희가 계속 위기냐 기회냐라는 거를 좀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네. 그럼 시장의 리바운딩이 나와준다면은 저희가 오늘 선택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 첫 번째,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2차 전지주 갑자기 윗골이 달린 종목 다시 따라 들어간다. 요 선택지가 있고요. 두 번째, 오늘 같이 밀렸던 그냥 섹터가 다른 반도체주를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세 번째, 아니면 앞서 이야기했던 뭐 자동차라던가 엔터라던가 조선 이런 실적 기대주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셋 중에 뭘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 마감에 공략을 한다면. 저는 반도체 쪽으로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일시적으로 많이 빠졌으니까 뭐 에코프로나 뭐 금양이나 뭐 이런 종목을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네. 이게 윗꼬리를 이렇게 심하게 거래가 터지면서 달면 거의 뭐 텔레토비처럼 달았죠. 네. 예, 피해침이라고 표현하죠. 예. 약간. 이렇게 되면 사실은 당분간 수급이 안 들어온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미 이거 사놓으면 무조건 올라갈 것 같아라는 심리가 계속 작용하면서 올라갔는데 이제 불안해라는 심리가 생기면 언제든지 뛰어내릴 준비를 하죠, 사람들이. 그러면 오늘 못 뛰어내리신 분들도 내일 아마 한 2, 3% 빠지면 이거 불안하다라고 더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프로그램 매매라는 게 되게 무서워서 사실은 이제 추세가 바뀌거나 이러면 벤치마크 지수 중에 한 종목만 빠지면 오늘 보면 제가 분봉을 다 돌려봤는데 네. 한 종목이 빠지면 같이 빠집니다. 그냥. 예. 그냥 이제 저는 3분봉 본다고 말씀드렸죠. 네. 예, 오늘 3분봉이 무슨 그냥 날 아니에요. 빠질 때 네, 네. 종목을 쫙 돌려봤는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빠집니다. 아. 그러니까 한꺼번에 던졌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이미 기스가 한번 났다, 마음의 상처를 한번 입었기 때문에 네. 상처가 회복되려면 항상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시간을 좀 두고 2차 전지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 종목도 여전히 산업은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좀 조정이 나올 때 조정이 어디까지 올 건지는 한번 확인해 보고 또 살 기회를 줍니다, 항상. 그러면 그때 좀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내일 이제 삼성전자에서 컨퍼런스 콜이 있죠.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관련돼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반도체에 대한 분위기가 어차피 또 돌 겁니다. AI 반도체 관련돼서 지금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죠. 우리 시장만 홀로 2차 전지가 갔고 사실은 미국 시장은 계속 AI만 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보고 다시 정신을 차리면 반도체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이야기해 주셨는데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 지금 현재 주가 보시면요. 오늘 2% 넘게 하락을 하기도 했어요. 다른 종목들의 낙폭 대비는 나름 제한된 움직임이었는데 현재 보합까지 올라왔고요. SK하이닉스 역시 주가 흐름 보합까지 올라왔습니다. 11만 3,300원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럼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한번 볼까요? 현재 에코프로 주가는 마이너스 5%로 양봉에서 음봉으로 전환했고 밑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장중에는 12% 넘게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